진짜 스플릿 키보드나 미니배열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엘리트라보다 오히려 키 개수가 더 작은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엘리트라 키보드가 훨씬 더 쉽게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국내 최초 리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엘림키즈의 엘리트라 스플릿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엘리트라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의 구독자분께서 이런 키보드가 킥스타터 펀딩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리뷰를 해줄 수 있겠느냐 요청을 주셔서 업체 측에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리뷰용 제품을 하나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트라 키보드의 상품 페이지에서 제품 봤을 때 첫인상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제품을 요청드린 것도 있어요. 키보드 자체는 출고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가방에 담겨서 출고가 되는 형식이고요. 가방 자체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표면의 마감이라든가 지퍼의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엘림키즈의 로고와 제품명인 엘리트라의 프린팅까지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방을 개봉하면 엘리트라 키보드의 본품이 아주 예쁘게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사전에 꽤 많이 해보고 미리 사용도 해봤거든요. 애초에 이 엘리트라 키보드의 컨셉 자체가 경량화, 포터블, 말 그대로 휴대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 자체의 퀄리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스플릿 키보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플릿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만한 키보드가 아닐까 하는 첫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제품에서는 키보드 단품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실제로 제품이 출고될 때는 구성품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동봉이 되는 형식인 걸로 보입니다. 키보드를 수납하는 가방에는 별다른 구성품을 넣을 자리가 없어 보이던데 가방의 완성도를 봤을 때는 실제로 제품이 출고될 때 딱 이 가방으로 출고가 될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다른 구성품 없이 정말 간결하게 키보드를 휴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방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총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화이트 색상과 지금 보시는 블랙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엘림키즈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품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엘리트라가 첫 번째 키보드인 듯한데 실제로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첫인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풀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하우징 자체의 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괜찮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신에 하우징 자체가 알루미늄 한 덩어리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판과 하판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나사로 조이는 방식으로 결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서리 부분도 별도로 모난 데 없이 전부 다 깎아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키보드의 완성도 자체를 꽤 상승시켜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로우 프로파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높이를 낮출 수 있으면서도 하우징 자체의 높이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정말 슬림한 외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상단에는 각각의 전원 온오프와 PC 연결 및 충전을 위한 토글 스위치와 USB-C 포트가 하나씩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가 들어가는 자리 쪽에 알루미늄 하우징의 절삭 같은 마감도 꽤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퀄리티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엘리트라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하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하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판이 완전히 다 뚫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우징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해서 구멍을 내놓은 거예요. 스위치가 들어가는 체결부라든가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위, 스테빌라이저가 체결된 부위까지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이 다 뚫려 있는데 이번 엘리트라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가벼운 무게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우징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경량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절대적인 무게 자체가 상당히 가벼워요. 키캡이랑 스위치까지 전부 다 체결이 되어 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용으로서 사용하기에는 확실하게 무게가 감량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닥이 뚫린 키보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엘리트라처럼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이나 기보강이 상대적으로 바닥과의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었으나 보시는 것처럼 엘리트라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이기 때문에 바닥과의 거리가 정말 짧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쇼트가 나지 않을까, 쓰다가 고장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가깝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단순하게 구멍을 낸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패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키보드를 봤을 때는 꽤 예쁜 표현이 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괜찮게 표현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핫스왑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PCB가 채택되어 있고 보강판 자체는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두께 자체가 얇다 보니까 가스켓 마운트나 유연한 구조를 채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가져가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스타일의 키캡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네모나게 키캡을 만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체공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좋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엘리트라의 키캡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손에 닿는 부분 자체를 좀 굴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키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부분 없이 어느 정도 손에 잘 감기는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꽤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스위치는 지금 보시는 클라우드쉘 화이트 리니어 스위치와 JZF 미스트 저소음 스위치까지 총 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스위치 다 카일에서 제조한 스위치이고요. 제가 제공받은 클라우드쉘 화이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은 타건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트라 키보드 자체가 아무래도 보셨던 것처럼 타건 소리에 대해서는 불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치 자체를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스위치 자체를 꽤 좋은 걸 선택해 줬기 때문에 타건한 느낌을 꽤 괜찮게 만들어줬다는 인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키보드를 연결하려면 우선은 양쪽에 있는 이 토글 스위치를 전부 다 켜주시고, 전원을 켜면 이런 식으로 앞쪽에 LED 인디케이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자체를 완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왼쪽 유닛이 마스터이고 오른쪽이 슬레이브의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만 단독 사용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오른쪽만 단독 사용을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키보드를 이렇게 유선으로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선 연결 시에도 양쪽의 토글 스위치를 다 켜서 이 마스터 부분에서 슬레이브 부분 쪽에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이고요. 원래 스플릿 키보드라는 게 컨셉 자체가 양쪽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깨 각도나 타건 각도 같은 걸 원하시는 대로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기본 개념이기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게 되면 별도로 부착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느낌 자체가 딱 타건하기 느낌이 좋게 어느 정도 어깨를 펴고 사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앨리스 프로파일처럼 이런 식으로 키보드 자체에 각을 만들어줌으로써 어깨를 좀 더 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어주면서도 상대적으로 사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키보드 자체의 높이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손목에 들어오는 부담감 자체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낮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장점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이핑을 할 때 소리가 좀 새는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닥 자체가 완전히 뚫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스위치 자체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건한 느낌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파열 대비 바깥쪽의 키 쪽들에서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좀 더 많이 새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타건을 하는 경험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고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에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배열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과 휴대성을 위해서 양쪽의 하우징의 길이를 최대한 똑같이 맞추려고 한 듯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국 유저 한정으로 한영 전환에 필요한 우알투도 없고 우시프트도 없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영문 대문자나 쌍잠 쌍모음을 전부 다 우시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봤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번 엘리트라 키보드는 특이하게 비아나 QMK가 아닌 BR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이슨 파일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유선 연결을 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블루투스 연결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완전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이 방향키 부분 쪽을 좀 포기하고 우알트와 우시프트를 넣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을 해서 키매핑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일반 유저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적응이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스플릿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스플릿 키보드나 미니비얼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엘리트라보다 오히려 키 개수가 더 작은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엘리트라 키보드가 훨씬 더 쉽게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유저가 사용을 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경량화된 키보드라는 컨셉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타이핑에 유리한 각도를 구현해주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상당히 잘 구현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번 엘리트라 키보드를 사용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완성도도 높고 사용하는 재미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키보드였어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하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